반갑습니다. 11월 14일 토요일 테마 주신다는 시간입니다. 자, 지난 2주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무려 3조 원이 넘게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장을 강하게 상승시키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자, 그래서 이쯤에서 중간 점검 한번 해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2주간의 동향들을 통해서 우리가 종목들 변화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2주간 순 매수한 종목 1등은 삼성전자고요, 2등은 LG화학, 3등은 SK하이닉스 세 종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순 매도를 한 종목은요, 금호석유, 네이버, 시젠 이렇게 세 종목인데요. 오늘 이렇게 6종목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 보면서 바로 연결하도록 하죠. 삼성전자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근데 뭐 딱히 진단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계속해서 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추세는 일단 상승 추세잖아요. 상승 추세에 들어가 있고 추세의 하단부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따박따박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수익도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또 이게 신고가잖아요. 지금 사상 역대급 신고가죠. 역사상 최대 신고가. 이 신고가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물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가장 높은 가격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려있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물렸다라면 그게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 오늘 매수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고가가 최고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날 매수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물려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모두가 다 수익이 나 있는 상태가 바로 삼성전자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만약에 매수를 해놨다라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고민이 들겠느냐? 삼성전자의 매수세는 계속 들어올 것인가? 계속 상승할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사도 되겠는가? 이런 생각일 거잖아요.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요, 일단은 더 갈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외국인들 매수는 당분간 더 들어올 것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지금 들리는 뉴스에 의하면은 월가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한국 주식을 사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쪽으로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쏠리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요. 뭐 어쨌건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일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은 이제 그 상속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또 삼성물산, 삼성전자 이렇게 배당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잖아요. 또 외국인 비중이 가장 많고요.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외국인 비중이 가장 많은 종목에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더 갈 건데,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겠느냐라는 이야기죠. 그전에도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 진단을 드릴 때는 계속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얘기가 좀 달라지죠.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됐을 때, 만약에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간다 싶으면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약간은 이제 단기적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또 조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든요. 근데 좋은 종목인데 너무 높은 데서 매수해가지고 덜컥 물려버리면 또 이게 제대로 된 투자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관점은요, 계속 홀딩하시고 장기적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가져가다가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 조정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따라 들어가면서 매수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단 홀딩을 하시고요. 신규 접근은 그냥 조금 기다렸다가요,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보다 혹시라도 더 높은 가격에 사게 되는 그런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조정을 기다렸다가 조금 더 안정화되고, 지금은 이격을 계속 벌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이격은 더 벌어지게 됩니다. 리스크는 더 커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장기적 관점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정이 들어왔을 때 안정적으로 발판 잡아내는 거 확인하고 매수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홀딩, 그 다음에 신규 매수는 기다렸다가 조정 시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는 이유를 잘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또 이번 달 들어서도 매수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사실 배터리를 분사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사실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는 내용이거든요. 뭐 당장이 아니겠습니다만은 매력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9월 한 중반부터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이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판단이 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약간 비정상적으로 매수를 많이 해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뭐 담담하게 유지가 되는 모습이죠.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들까지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주가가 제법 많이 떨어졌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쪽 관련한 부분에서의 정책적인 부분 기대감이라든지 이제 어떤 상황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흐름 자체로만 본다라면요, 상승 돌파 이후에 나타난 지지선을 통한 약간의 눌림목 형태의 모습입니다. 물론 가까운 곳에 직전 고점대 저항이 있기 때문에 75만원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들고는 있습니다만, 현재처럼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와서 푸시업을 해주고요,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타게 된다면 뭐 흐름 자체가 나빠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횡보를 통해서 이 종목도요, 주가가 내려가지 않고 횡보를 통해서 이평선을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로 이격을 조정해 나간다면 종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체력은 튼튼하고요, 미래 가치도 충분하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매수를 만약에 생각하고 계신다라면 상승이 강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횡보 아니면 아래쪽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는 조금 껄끄러워요.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꼭 매수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량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할 매수를 나눠서 1차적인 매수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지선은 지금 현재 65만원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60한 2만원 3만원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라인 때 지켜주기만 한다라면 일단은 계속 보유하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격은 벌어졌기 때문에 매력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뭐 수급 동향이 바뀐다라거나 아니면 추세가 밑으로 꺾인다라거나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매도를 하시는 것이 맞겠지만, 지금 당장 시점에서 매도하는 것은 조금 이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반등이 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도 괜찮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보유 관점 유지하시고요.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제 뭐 배터리 쪽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분사 이후에 어떻게 변할런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포지션은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관망이 유리한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신규 접근은 소량 접근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더 기다려서 대응 포인트를 좀 잡아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하이닉스입니다. 네, SK 하이닉스인데 뭐 잘 가고 있죠. 뭐 분위기는 아주 좋고요. 85,000원 또는 그 아래쪽에서 매수 의견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80,000원부터 85,000원 구간이 매수 존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을 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외국인 매수 계속 들어올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업황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쫙 뻗어나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가총액 2위권인 SK하이닉스에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기조는 더 유지가 될 거 생각됩니다. 다만 문제가 있겠죠. 단기적 상승이 지속되게 되면 이제 9만원 넘어가면서 95,000원 또 10만원 정도까지는 계속 저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폭이 조금 더딜 수 있어요. 오르긴 오르는데 지금 여기 그 2019년도 작년 연말 시점에서 올라왔던 부분처럼 슬금슬금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다가 팍 튀어나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을 하기는 하는데 오르고 내림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매수를 올라갔을 때 따라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즉 가지고 계신 분들, 밑에서 사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밑으로 훅 떨어졌을 때 반등 나가는 거 보고 매수하시는 건 괜찮은데, 지금처럼 올라가고 있을 때 따라 들어가게 되면은 변동을 겪게 됐을 때 내가 물건을 뺏기는 또는 손실을 바라보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타이밍에서는 그냥 신규 매수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조정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 현재 지지선대가 어디서 형성되냐면 8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88,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88,000원부터 85,000원 사이 구간에 위치했을 때 매수하면 좋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정이 좀 들어오게 되면 그때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상관없죠. 어쨌든 수익이 나오고 있으시라 생각하니까요. 뭐 어느 정도 수익이든 일단은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면 계속 홀딩하는 것이 맞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보유 관점에 있는 분들은 계속 홀딩하시고요. 매수 의견은 조정이 들어갔을 때 들어오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외국인 매수가 들어간 종목들은 일단 다 보유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리해요. 뭐 특별히 지금 문제가 있거나 나쁘지 않아요. 수급이 들어와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관망하시는 전략, 더 홀딩하시는 전략이 유리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도 종목으로 볼까요? 매도 종목, 가장 첫 번째 매도 많이 한 종목이 금호석유입니다. 화학주인데 왜 매도를 했을까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는데요. 조금 많이 올랐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8만원대 아래부터 시작해가지고 15만 6천원까지 지금 10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오버한 경향이 있죠. 뭐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것처럼 다른 화학주들도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얘는 좀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만원대 중반부터 올랐으면은 지금 100% 올랐을 거다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외국인 매도가 쏟아진 부분들 보게 되면 10월 중반인데요. 그 자리가 고점입니다. 즉 단기 고점 시점부터 이제 외국인의 차익 실현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수가 들어간 포인트에서 차익 실현이 들어갔다라면 이 부분은 이제 물량적인 부분이 조금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업황적인 부분들은 긍정적이에요. 계속 갈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상승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격이 좀 벌어진 상태에다가 수급도 밑으로 꺾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부담되겠죠. 다행히 기관이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일단 지지선에 대한 부분만 확보가 된다면 당장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반등 나가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래쪽 지지선이 13만원대인데요. 요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여기 61선 12만원대를 기준으로 하는 포인트에서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매수 좋지 않아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약간의 조정에 좀 대비를 하시기는 해야 되겠는데 경기가 회복된다 그러면 화학주들의 전망도 좋은 편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금호석유의 실적이 화학주들 중에서 실적이 가장 많이 증가한 종목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본다라면 장기적 상승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지션에 대한 것들은 일단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홀딩 전략만 말씀드리고 신규 매수는 지금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네. 자, 그 다음에 네이버 볼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추세가 일단 하단은 이 지지를 계속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락 추세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계속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요, 뭐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기관 매도가 나오는 거 다 좋은 거고요. 일단은 추세적인 부분이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의 이탈과 함께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더해서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종식이 된다라면 언택트로에서 올라왔었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반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네이버에 대한 전략은요, 지금 저점이 계속 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일단은 비중 축소라든지 매도 의견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오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저점 지지를 확실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지 라인대로 본다라면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28만원 정도 되는데요. 28만원 아래쪽으로 일단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말씀 드려야 되겠고요. 신규 조건은 당연히 좋지 않겠죠. 하지 않는 편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시젠이네요. 네, 시젠. 뭐, 외국인들이 매도를 가장 많이 했다. 또 포함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시젠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종식에 따른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게 그동안 이제 수혜를 많이 봤잖아요. 실제로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뭐 실적도 많이 올랐다 해서 실적에 위안을 좀 삼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긴 하던데요. 그 실적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이미 충분히 반영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상당히 많이 오른 부분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서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데드크로스가 본격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지선이 무너진 상태죠. 반등이 좀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122평선에 대한 이 중장기 이평선이 지지를 해주게 된다면 반등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지지 라인대가 26만원 정도가 되겠죠. 26만원, 27만원 요 라인대인데 요 정도 수준에서는 매도를 좀 가져가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이야기고요. 반등이 나가지 않고 그냥 주가가 떨어진다. 21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냥 그 시점에서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처럼 이렇게 이평선 모아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하고 아래쪽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고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는 종목군들은 반등이 나가도 약하고요. 추세가 계속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절대
뭐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단기적 반등을 노리고 단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신규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일단 유리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요. 21만 원이었죠. 아까 거기 라인 때 여기 21만 원 이탈하게 되면 매도 의견을 가져가시고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26만 원이나 27만 원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업황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데 그 부분이 이제 그 수급의 이탈을 통해서 또 너무 올라왔다는 부분들 때문에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네이버나 시젠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올라온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종식됨에 따른 부담감들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종식이 된다면 지금까지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고 또 실제로 좋았던 실적들이 그렇게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감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 순매도한 종목 이렇게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금호석유, 네이버, 시젠까지 알아봤고요. 외국인들 수급을 잘 연구하시면은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대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이용하셔가지고 대응해 주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내일 일요일에 또 테마주 진단 다른 것도 또 나오고 있으니까요. 내일 방송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